어느 언론사가 전국 대담 자리를 만들었는데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교수와 함께 문재인 정부 때의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 정국을 진단하면서 앞으로 후반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관심 가는 대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강원택 교수가 우리 정치의 아픈 현실을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정치의 실종인가? 한마디로 정치가 무기력하다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정치는 항상 갈등이 있고 차이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전에는 풀어내는 힘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치가 무기력해진 것 같다. 그 이유는 정치의 양극화보다는 정치 리더들의 무능과 경험 부족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은 자기 편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여야를 정확히 진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이라는 것이 저항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그걸 풀어내고 돌파하는 것이 정치 세력이고 그리고 이것이 리더십이다. 그렇다면은 야당도 만나서 설득을 해야 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줘야 한다. 지금 국가적으로 그런 역량이 사라졌다. 강원태 교수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지요. 뼈아픈 우리 정치의 현실을 쪽집게 뽑듯이 이렇게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전 의원은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현실 정치에 몸담았던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 과거에는 갈등을 봉합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역할을 정치가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사라졌다. 이런 정치를 계속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변화의 싹과 새로운 정치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강원택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이 일단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모두가 다 아마추어로 시작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대통령이 중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번으로 끝나는 아마추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정 운영을 돌아보면서 못했거나 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야 하고 길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은 과도기이긴 하지만 과도적인 기간이긴 하지만은 386 세대의 교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 교수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철이는 기대할 것도 없고 리더십 발휘할 가능성도 없다. 아주 냉혹하게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강한 입법 권력을 갖고 있으니 다수의 의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 계속 대치하고 대결적이고 대치 편향적 자세만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당은 추앙만 하고 추종만 하다 보니 대통령이 겁이 없어졌다. 좀 과격한 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전반기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를 얘기했을 때에 이철이는 17% 지지율을 그거를 점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사 문제 또 인사 문제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윤 정권을 아주 낮게 봤습니다.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무능하다. 기본 기저인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은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인색하지는 않는데 지금 대외 환경을 보거나 수출 자체를 보더라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한마디로 무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겸허하지 못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이었다. 근소한 차이, 그렇죠. 0.7% 포인트 차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마는 1% 차이도 되지 않는 그런 사이로 당선이 됐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지지 연합 세력을 확대하고 늘리는 것인데 이것을 튼튼하게 끌고 나가려면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데 정치 경험이 없을수록 당의 얘기를 경청했어야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오만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강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마추어지만은 그런 면에서 사람을 끌어들여 안는데 인재를 쓰는 데에 한계점을 보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무능하다고 깎아내리는 이 처리와는 보는 견해가 달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 지지율이 17%, 다른 조사에서는 20% 초반대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처리는 시작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그리고 혹평을 하는 그런 답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지금 대통령은 unpresidential president, 대통령답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고 있다. 17% 지지율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아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이 안 서고 영이 안 서면은 언론이라든가 공무원들도 자세를 달리한다.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 기반도 별로 없는 데에 지지율까지 바닥이니 식물 대통령이다. 정부가 지금 작동을 안 한다. 레임덕이라 이렇게 표현보다는 데드덕이다. 아주 맹렬하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대 교수는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반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2년 반은 묻어두고 앞으로의 2년 반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과거를 말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의 앞으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은 정치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자기 대통령 후보 얘기도 나오는 때가 아니겠는가. 본인이 변해서 지지율 반등과 관련해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넓게 써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지요. 이제 제대로 일할 시간은 1년 정도인데 내년 1년 정도이고
내년 말 정도 되면은 대선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정말 1년 정도 제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갔지만은 가장 눈길을 끄는 제목이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여권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저리는 한마디로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애는 쓰고 있는데 아직 검사 문법, 특수부 검사로서의 수사 문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국민 눈높이 신속한 반응을 얘기하는 데에 조금씩 부족하거나 늦다. 여권을 좀 정리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당도 변화시키면서 끌고 가는 리더십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영어로 말하면은 투타이니 너무 자잘하고 팩트에 집착하고 자기 논리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기야 이 저리한테서 여당이 칭찬을 들을 이유도 없겠지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혹평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은 어떠한 행동을 그동안 보였을까요? 그러나 강원대 교수는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여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한동훈을 대표로 뽑았을까? 이재명 맞춤 카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맞춤 카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됐을 때랑 비슷한 정서가 반영된 것 같다. 야당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종의 싸움꾼 같은 형태로 한동훈이 눈에 띄었던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었지만 한동훈 대표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본인에게는 수련 기간, 지지자들이나 국민이 봤을 때에 지금은 검증 기간이다. 아직은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 아주 신중하게 정치의 판도를 보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옳지가 않다라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토론을 그 이후도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처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 위주의 성향 속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말 마치 이재명이가 당신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지율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지요. 노무현, 노무현 때 지지율은 어땠습니까? 윤석열이 지금 2년 반 집권하고 나서 17%인데 노무현 때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단정을 하고 있는 것. 글쎄요, 국민들이 얼마만큼 당신 주장에 동조를 표할지 이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당신이 문재인 정권 때의 발언이나 행동을 본다면은 이해할 바는 못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방송 평론 때에 보여주던 그 모습 그대로 야편향성 발언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글쎄요.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의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반면에 강원태 교수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예를 들어가면서 앞으로 희망을 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언이 이것이죠. 지난 2년 반의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2년 반의 시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기 지도자 한동훈을 평가할 때에 왜 한동훈을 뽑았을까? 그 답변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맞춤 카드다. 기가 막힌 답 아니겠습니까? 이철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차를 느끼는 그런 확실한 말투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방송 패널로 나와서 얼마나 깐죽거리고 비아냥 조롱을 일삼은 사람이 이철이 아니었었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사항과 답변 토론이 이어졌지만은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앞에 네 가지 부분이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나중에 나온 얘기 중에서 뭐 탄핵이다, 하야 문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특별감찰관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문제 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들이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약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눈에 띄는 대목 중에서 탄핵 문제가 나왔을 때에 개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자가 질문했고 여기에 답을 했을 때에 강원태 교수가 개헌을 하는 데에 4년 중임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임기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말하고 있는데 4년 중임제라고 하면은 8년 대통령제 하자는 뜻 아니겠는가? 지금 문제가 대통령제 때문에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8년씩이나 연장시키면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다? 올바른 방향 같지는 않다. 이 지적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바쁜 날이었습니다. 14일 수능시험, 우리 미래의 일꾼들,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을 제대로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마음이었고 오늘 또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 3차 상정을 시킨 날이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속에서 잊혀가고 있습니다만은 윤미향이 자격도 없는 윤미향이를 배지를 달아주고 4년 동안 그때의 법원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뭡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정말 다른 돈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후원금 횡령 사건 법원의 심판이 오늘 나왔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나서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던 윤미향이 1년 6월에 징역이죠. 집행유예 3년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의원 활동을 시키는 국회, 야당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수억을 연봉을 주면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았던 상처는 얼마나 크고 아팠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자들이 이 나라에 배지를 달고 의원 활동을 하고 있나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지금 한창 영장실질 심사가 벌어지고 있죠. 아마 거의 마무리는 돼가고 있을 텐데 명태균이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 구속 영장 실시 여부 조금 있으면 곧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왜 우리나라가
우리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낮에 오늘 2시에 벌어졌던 법카 문제, 김혜경 법카 의혹, 검찰은 구형량 300만 원의 벌금을 내렸지만은 재판부도 여기에 그 죄가를 인정해서 1심이지만 1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무슨 헐말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14일 정말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고 나면은 3시간 후가 되면은 15일입니다. 15일에는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도 국민들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 1차 선고가 내리는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눈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